이번 영상에서는 지난번에 말했던 것처럼 이제 국어 학습법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영상을 찍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거시적으로, 두 번째는 이제 미시적으로 조금 나눠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먼저 거시적 관점에서의 공부의 경우에는 첫 번째로는 이제 약간 갈드컵이죠. 기출을 볼 것인가, 사설을 볼 것인가. 그럼 이제 각자는 왜 필요한가, 그러니까 왜 보는가에 대한 필요성이, 그러니까 왜 보는가에 대한 인지가 돼 있어야 되는데, 사실 어떤 과목이든 어떤 교재든 내가 이거를 공부를 할 때 나는 이 교재를 무엇 때문에 공부를 해서 내가 지금 부족한 어떤 능력을 올리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교재를 선택하는 게 정석이란 말이야. 내 것처럼 기출의 경우에는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시험을 치는 문제들을 20년 넘게 만들어 온 기관이 옛날에 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들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게 사실 되게 당연하지. 두 번째로는 출제자들도 기출을 보고 문제를 만들기 때문에 사실 기출을 봄으로써 이 사람들이 문제를 어떻게 만들어냈고, 동시에 우리는 그 문제들 사이에서 숨어있는 하나의 규칙을 발견한 다음 그 규칙을 활용해서 그 규칙 위주로 공부를 하는 게 올바른 학습 태도이다 라는 걸 얻기 위해서 기출을 공부를 한다 생각하면 되고, 사설의 경우에는 우리가 기출을 보면서 나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해야지 라고 세워놓은 내 행동 강령을 기반으로, 혹은 나의 약간 이제 사고 과정을 기반으로 한번 그거를 낯선 문제에 적용을 해보는 거야. 다만 사설의 경우에는 기출과 달리 완벽하게 완성도가 있다, 즉 완성도가 높다, 혹은 소위 말하는 뭐 평가원스럽다 라는 것들을 100% 따라갈 수는 없단 말이야. 어쩔 수 없이. 왜냐면 이제 뭐 예상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사설은 기출과 답이 구해지는 논리가 좀 다를 수 있지만, 내가 일단 내가 하고 있는 이 논리와 이 행동들을, 그리고 내 독해력을 새로운 지문에 적용하는 연습을 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하다. 왜 그러냐면 기출이 중요하니까 난 기출만 볼게. 그렇게 되면은 사람의 뇌가 좀 절여져가지고 낯선 지문에 대해서 읽는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지문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뇌를 좀 깨워주는 용도로 사설을 쓰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설을 가지고 뭐 이제 내가 이걸 못 봐서 이걸 틀렸네 까지는 오케이, 혹은 아 내가 이거 잘못 읽었네 이래서 틀렸네, 아 오케이, 즉 이 정도의 소위 말하는 합리적인 피드백까지는 오케이지만, 나는 사설의 이 논리를 보면서 난 도저히 이 논리가 이해가 안 돼, 혹은 내가 봤을 때 평가원 문제에 비해서 사설이 너무 깊게 논리가 들어가는 것 같아. 그러면은 끊고 그 문제는 버려도 된다. 왜? 평가원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그럼 이제 드는 생각이, 야 그럼 네가 말하는 이 기출 어떻게 공부해야 맞게 공부할 수 있는 건데, 그리고 기출 분석이 정확히 뭔데? 라고 물어보면은 나는 어떻게 말을 할 거냐면은, 기출들을 보다 보면은 특히 나는 뭘 좋아하냐면 특정 제재라던가 특정 장르들 간의 연결성을 확인하는 게 기출 분석이다라고 생각해. 무슨 말이냐면은 비문학으로 예시를 들면 인문 지문들이 있을 거잖아. 뭐 예를 들어서 17학년도 LP라던가 뭐 19학년도 논리실천주의자 지문이라던가 2, 3학년도 해겔이라던가 뭐 2학년도 그 뭐더라? 2학년도 6월에 있는 베이버였나? 어쨌든 그 철학 지문처럼 결국은 유사한 제재를 가지고 있는 지문들을 쫙 읽고 얘들을 분석을 해보는 거야. 각각 지문들을. 그럼 분석을 해보면은 인문 지문에서는 이런 것들을 위주로, 혹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구나, 또 이렇게 읽는 게 도움이 되는구나라는 너만의 깨달음이 있겠지. 근데 그 깨달음들이 이 지문에 쓴 거를 이 지문에 적용이 되고 이 지문에 적용이 되고 이 지문에 적용이 되면서 연결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하는 흐름이 보이는 거지. 이게 바로 기출 분석이다. 혹은 뭐 예를 들어서 가나형의 경우에도 이제 가를 내용 바탕으로 나가 이거를 비판하는 내용들, 혹은 나가 이거를 평가하는 내용들, 혹은 뭐 논설문과 같이 특정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이렇게 읽었어야 되는구나 라고 스스로에게 피드백을 하는 용도로, 아니 스스로에게 피드백을 했다면 그 피드백된 내용들을 가지고 다른 지문들에다가 적용을 해보면서 내가 제대로 생각한 게 맞구나, 혹은 이 장르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읽거나 이렇게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라고 깨달음을 얻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기출 분석은 뭐냐? 한 가지의 지문을 제대로 뚫어, 독해력을 가지고 그 다음에
독해력을 가지고 뚫으면서 나 스스로에게 나의 독해 태도에 피드백을 했다면 그 피드백과 다른 지문의 피드백을 연결시켜 가면서 두 지문이 어떤 연결성을 가지고 있는지 혹은 이 두 지문을 모두 공부한 나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스스로를 계속 교정하는 거야. 이게 기출 분석이다. 그렇기 때문에 학습 역시도 먼저 기출에 대한 완성이 되어 있는 게 맞아. 특히 비문학이나 문학 둘 다. 내가 기본적인 독해력이 제대로 갖춰져 있어야 되는데 그 독해력을 연습하기에 가장 좋은 교재가 바로 기출이고, 그럼 그 기출을 읽으면서 나는 이 글을 읽을 때 이런 생각을 해야겠다, 혹은 의식적으로라도 이렇게 읽는 훈련을 해야겠다라고 스스로에게 각인을 시키는 게 맞아. 그렇기 때문에 사설을 풀 때도 문제는 몰라도 글만큼은 내가 이 글을 똑바로 이해해 보겠다, 완벽하게 읽어보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돼야 하는 게 맞고, 모의고사 역시도 모의고사를 풀고 난 다음에 나는 모의고사 글을 읽을 때 이 지문에서 이런 내용이 이해 안 됐어, 혹은 문제를 풀 때 이런 게 좀 늦게 된 것 같아, 혹은 내가 이런 게 좀 걸렸어, 그래서 차이 좀 끌렸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피드백을 해야겠지. 실제로 이거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들의 경우에는 내가 준 PDF 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라고, 뭐 EBS의 경우에도 내가 준 PDF 파일에서 그 eBay 2016이라는 교재를 참고하면 된다는 걸 적어놨기 때문에 적당히 생략을 하고, 그럼 지금부터는 실제 최근 기출에 내가 지금 말하는 이 기출 분석 혹은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가를 적용시켜 가면서 한번 확인해보자. 뭐 이제 2025 현대소설 먼저 하자면은, 사실은 소설의 경우에는 어떤 걸 했으면 좋겠냐, 결국 소설의 핵심은 인물이야. 무슨 말이냐면 소설에 나오는 인물들이 있지. 그럼 그 인물들이 있다 치면은 인물 A, 인물 B가 있어. 이 둘이 겪고 있는 이 배경이 있지. 이 배경은 인물에 영향을 주지. 그리고 그 배경과 상황에 영향을 받은 인물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대화, 즉 소위 말하는 상호작용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 보통 현대소설의 경우에는 혹은 고전소설의 경우에도 소설 자체가 원래 좀 유희를 위해서 만든 거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소위 말하는 어그로를 끌어간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라는 게 안 나올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은 이 배경 안에서 이 인물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는 건데, 그거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인물이 어떤 사람인지 이 사람의 심정과 이 사람의 사고 과정에 공감을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인물을 단순히 인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왜 이런 생각을 했지? 혹은 이 사람은 왜 이런 말을 하지를 그 사람 관점에서 이해해 보는 거야. 소위 말하는 공감이 이 현대소설, 고전소설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왜? 그 인물을 이해를 해야 이 인물이 왜 이런 말을 하고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왜 이런 감정선을 느끼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가끔 이제 인강을 듣다 보면은 선생님들이 감정 뭐 RO 이런 사람도 있고 많잖아. 그러니까 뭐 감정선에 집중을 해라, 이 사람의 생각을 집중을 해라. 왜? 이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를 알아야 이 사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느끼는 감정들이 보통은 그 사람 이해에 초석이 되기 때문에 한번 이해를 해보자. 날개 또는 수갑. 참고로 현대소설 읽을 때의 경우에는 현대소설은 주제가 굉장히 다양하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보기를 한번 약간 스캔을 해보는 게 되게 좋아. 무슨 말이냐면 보기를 봤을 때 약간 별로 내용이 도움이 안 돼. 소위 말하는 뭐 구성 방식, 뭐 역순 형정 이런 내용이 있어. 그럼 그냥 읽지 마. 근데 인물 혹은 배경에 대한 설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거를 읽고 들어가는 게 이 사람에게 공감하기 더 쉽겠지. 그러니까 보기를 봤는데 뭔가 내용이 있어. 그럼 뭐해? 한번 가볍게 스캔하고 들어가. 보기를 스캔을 해보면은 중도적 주인공. 이름부터가 중도적 주인공이지. 그러니까 중앙에 있는 길에 따르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갈팡질팡하는 사람들을 중도적 인물이라 하는 거고, 그럼 소설에서는 이 중도적 인물이 주체적인 관점과 비판적인 관점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겠다, 즉 머뭇거리는 모습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 그럼 이제 누가 머뭇거리는 거지? 일단 모르겠네. 한번 읽어보자. 날개 또는 수갑. 제목을 읽고 뭔 말일까? 오케이. 제복 착용을 확대하는구나. 그래서 전지 사원이 새로운 제복을 착용하도록 결정되었으나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불만을 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원들은 왜 불만을 품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약간 뭔가 마음에 안 들어. 이 제복을 강요하는 거에 대해서. 대사들에 보면은 험악해진 분위기, 즉 불만이 있는 거지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다 독단으로 처리를 해서 우리들한테
강제적으로 제복을 익히는 게 마음에 안 든다. 그리고 여기서 뭐 이렇게 대화를 하죠.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 장애라는 사람이 새로운 사람을 데려오는 거야. 뭐 공산부 한 사람, 공원 복장하는 사람을 데려오는 거니까 무슨 대화인지 나도 잘 모르겠네. 둘이 싸우지. 그럼 이제 이 장이라는 사람과 이 사원, 이 두 사람이 지금 등장해서 지금 서로 싸우고 있는 거야. 나는 여기 있고 장은 지금 화난 상태지. 왜? 회사가 우리한테 제복 입기를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아, 이 사람은 권 씨구나. 그래서 이거를 약간 가지고 좀 뭔가 스트레스 좀 풀려고 하는 것 같아. 이 사람이 왜 이러고 있겠어. 나는 지금 빡이 쳐 있는데 이 권이라는 사람이 나를 지금 우습게 보잖아. 그러니까 빡이 치는 거지. 근데 막상 또 데려와 보니까 나보다 약간 뭔가 사회적으로 좀 지위가 아래에 있는 사람이네. 회사라는 집단 내에서. 그러니까 돌려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 권이라는 사람을 지금 대하고 있는 거지. 그러나 도식이 누굴까? 나겠지. 내가 보기엔 아까 지금 뭔가 느낌이 쎄해. 어쨌든 뭐 이거는 이제 도식이 보는 그 사람 관에 대한 생각이지. 그럼 이제 이 장이라는 사람은 아까 했던 것처럼 제복을 입기 싫어하는 사람. 근데 이 권이라는 사람은 이 장이라는 사람을 별로 안 좋게 생각하지. 그럼 이제 생각이 드는 게 왜 안 좋게 생각하냐고. 그 이유가 뭐야? 여기 있기 때문에. 이 권이라는 사람은 제복보다 지금 좀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이 제복 같은 거에 투쟁을 하고 있는 모습이 좀 뭔가 배불러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장이라는 사람은, 그리고 도식, 나는 지금 무언가 이 제복을 강요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사장과 지금 싸우려 하고 있는데 이 모습을 보고 권이라는 다른 사람은 약간 좀 갈등이 있지. 왜? 이 사람 입장에서는 제복보다 지금 생사가 중요한데 얘들이 지금 배돼지가 불러가지고 제복 갖고 싸우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권과 장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구나. 근데 아직 우리가 보기에서 봤던 중도적 주인공이 안 나왔지. 이제 슬슬 나오지 않을까?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그러니까 도식은 제복을 입기 싫어. 근데 막상 또 와보니까 숨이 좀 턱 막혀. 왜? 얘들은 지금 제복을 다 입고 있거든. 그러니까 나는 지금 제복을 안 입고 있지. 근데 얘는 제복 입고 있지. 거기서 느끼는 소위 말하는 소외감이 있는 거지. 이 사람이 숨이 왜 턱 막히겠어. 나는 제복을 안 입고 있는데 쟤네들은 제복을 입고 있고, 근데 나는 제복을 지금 거절하고 있기 때문에 제복을 입은 쟤네들, 그리고 나, 이 둘 사이에 소외감과 거리감을 느끼고 있는 거지. 야유한 듯한 기분이 들었다. 실제로 이 사람이 야유했을까? 아니지. 근데 나는 이런 기분을 왜 받아? 그냥 괜히 찔리는 거야. 나는 지금 얘들이 입으라는 제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 사람들한테 나는 하나 약간 아웃사이더 된 거지. 그래서 약간 지금 되게 기분이 불쾌하고 불편해. 그치? 되게 외롭고. 왜? 소외되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멈춘 자리에 붙박혀버린 듯 움직일 수 없게 되었다. 왜? 나는 지금 저 사람들과 다른다. 근데 문제는 뭐냐? 저 집단에 속하고 싶지. 근데 속하고는 싶은데 제복이라는 게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서 갈팡질팡 하는 거야. 이 지문의 경우에는 인물들의 감정선을 공감하기가 생각보다 쉽기 때문에 이런 감정선에 공감을 해야 된다는 말이 좀 덜 와닿을 수 있는데, 내가 지금부터 뒤에 있는 지문들 두 개를 보여줄 때 이 지문 두 개를 보면서 왜 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좀 집중해서 들으면은 현대소설, 고전소설을 볼 때 인물의 심정에 공감을 하는 게 이런 말이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아. 뭐 여기 있는 이런 문제들의 경우에는 특히 약간 이런 서술상 특징의 문제에서 약간 좀 전에 애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기출문제 있지. 이제 필의 아저씨 8개년 기출문제집이 있는데 그런 거 펴가지고 현대소설 첫 번째 문제들에 있는 정답선지랑 오답선지를 한번 쭉 훑어봐. 8개년 기출을 쫙 훑어보다 보면은 약간 그 감이 생겨. 적절한 거를 고를 때 약간 틀리기 어려운 애들이 있다는 게 약간 느낌이 오거든. 그것도 있고, 가장 적절한 거를 고르는 거는 사실 어떤 선지 하나에 좀 꽂힌다라는 느낌이 드는 것도 있고, 이게 틀리면은 평가원 나를 설득해야 돼 정도 약간 강한 확신이 있을 때 고르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즉 아까 말했다시피 한번 기출문제를 해보셔라.
보기를 한번 읽어볼게. 우리는 이걸 읽었지. 중도적 주인공을. 이 중도적 주인공은 지금 어디랑 어디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거야? 이 지문 내용에서는 제복을 입을까 말까. 누구야 지금? 도식이지. 1번 동료에게 이 경영자의 소망 이도를 바라는 걸 보니 주체적 관점이 있지. 왜? 여기 나와 있거든. 숨겨진 문제를 읽어내는 주체적 관점이 있기 때문에 1번 선지는 뭐 틀린 말 아니죠. 2번 권씨를 노리게끔 한 자는 장상택의 눈짓을 읽었지만 동참하지 않은 것을 보니 작업 중 사고를 당한 둘러싼 투쟁과 몸에 걸치는 옷을 둘러싼 논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있다. 이거는 그냥 개소리죠. 왜? 저기 권씨를 노리개감으로 삼는 행위가 논쟁과 투쟁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거랑 같은 말이야. 그냥 개소리지. 왜? 아니 그냥 저렇게 저 사람을 돌리는 거랑 내가 지금 이 몸에 걸치는 옷에 대해서 논쟁을 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사실 보기를 봤을 때도 제복을 입느냐 마냐가 이 사람의 지금 뭐 중도적 주인공 이런 걸 말하고 있는 건데, 사실 여기서 제복 관련된 얘기로 들어가면서 운동회를 갔을 때는 보기가 말이 맞아. 근데 이건 그냥 개소리죠. 그래서 답은 2번이다. 사실 이 문제의 경우에는 보기 문제가 굉장히 쉽게 나와가지고 굳이 이렇게 읽어야 돼? 나는 그냥 편하게 읽었는데 라고 생각해도 되는데, 특히 보기 문제를 풀 때에도, 그러니까 지문을 그렇게 잘 읽은 다음에 보기 문제를 풀 때 지문의 내용과 다르거나 보기의 내용과 다르거나 혹은 선지가 그냥 개소리를 하거나, 근데 이 문제의 경우에는 그냥 선지가 개소리죠. 그리고 주어진 글이랑 다르기도 하고 그냥 여러모로 개소리였다. 아버지의 땅의 경우에도 한번 이 내용을 같이 읽어보자. 읽으면서 내가 어떻게 읽고 이 사람의 심정에 어떻게 공감하는지에 집중해서 한번 약간 봐주길 바래. 뭐 한번 이것도 보기 먼저 보면 좋겠죠. 부정된 방향으로 응고된 기억, 그러니까 안 좋은 기억이 있고 이게 약간 뭔가 좀 좋은 방향으로 다시 빚어지나 보네. 그렇다 쳐. 아버지의 땅, 아버지 나오나 봐. 어머니의 변명은 뭐 만나지 못했고 약간 뭐 그래서 나는 지금 약간 아버지가 죄가 있네. 그래서 이 죄 때문에 나는 지금 좀 어둡고 힘들어. 내가 지금 왜 힘들어? 아버지의 죄가 있는데 엄마가 이걸 그냥 너무 순수하게 시인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버지에 대해서 나는 지금 무섭지. 환영 있고 약간 PTSD 비슷한 게 있는 것 같아. 그가 누구겠어? 아버지겠지.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 아버지의 죄에 대한 것 때문에 난 지금 뭘 느끼고 있어? 이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거야. 한 번도 얼굴 본 적 없는 사내, 그 사내 누구야? 다 아버지지. 그래서 나는 지금 나한테 낙인으로까지 느끼고 있고 나는 이 죄악감과 불길한 예감을 느끼고 있어. 왜? 아버지의 죄라는 것 때문에 내가 이거를 지금 뭔가 나누어진 것만 같은 그런 죄책감을 내가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이 변하지. 나와 부대원들 훈련에 대비해서 참호에 발견한 유해를 인근 마을의 노인과 함께 수습하여 매장하는 일을 행한다. 그렇구나. 그래서 이렇게 뭐 해. 그래가지고 철사줄을 풀어주고 있는 것 같아. 그렇구나. 근데 나는 여기서 차가움을 느껴. 무서움을 느껴. 노인은 이 줄묶음을 다 풀어낸 다음에 던져. 근데 나는 노인이 이거를 던지는 순간 까닭 모르게 마당가에서 하늘을 치러다보며 서 있는 어머니의 가난한 목줄기와 그녀가 아침마다 물에 떠올리는 사활이 떠올라. 여기서 드는 생각이 공감하잖아. 그럼 이제 이 질문을 던져보는 거지. 왜? 나는 왜 이걸 보면서 어머니를 떠올려? 그러게 왜 떠올릴까? 한번 이거를 처음 문제를 풀 때 이걸 어떻게 발견해요? 못 발견하죠. 근데 그러기보다는 한번 이런 생각과 사고 과정에 익숙해지면서 한번 이 인물의 심정에 공감을 해보면서 이 질문을 조망해보자는 거야. 오케이. 나는 지금 이거 보면서 어머니를 느껴. 왜 느꼈을까? 담배를 피워 물었다가 갑자기 현기증이 핑 하고 와. 여기서 넘어가지 장면이. 어머니가 모래밭을 걸어오고 있는 거야. 근데 여기서 엄마가 진짜 갑자기 오고 있는 거야? 아니지. 내가 지금 엄마를 떠올리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왜 떠올리고 있냐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줄묶음 던지는 거 보고 엄마를 떠올렸잖아. 여기서 갑자기 또 엄마가 떠올라. 왜 떠올릴까? 나는 다가오고 계시고 반짝이고 그렇구나. 갑자기 사내가 보여. 그거 누구겠어? 아버지겠지. 그 사내. 사내. 그렇구나. 우리는 갑자기 여기서 다시 현실로 넘어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은
그래서 얘는 왜 그 줄 던지는 거 보면서 엄마를 떠올리는 거고, 왜 갑자기 엄마 얘기하다가 아빠가 떠오르는 거지? 얘 왜 이러지? 이 생각이 들어야 돼. 그리고 얘네가 왜 이런 생각을 떠올리는지를 이해하는 게 공감이지. 그렇구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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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술이 가득 차오른 반합 뚜껑을 내가 받쳐들어. 갑자기 여기서 엄마가 떠올라. 저것 봐라이 날진도 이 대사가 지금 엄마 대해서 말한 거야? 아니지. 내가 지금 어머니 대사를 떠올린 거야. 웬 사내가 있고 그런 사내가 있어. 그 사내의 눈은 잔뜩 겁에 질려있는 눈이야. 여기서부터 뭔가 바뀌는 느낌이 들었어야 돼. 내가 지금까지 본 사내, 즉 아버지는 나에게 겁을 주는 대상이지. 그럼 그 아버지가 어떤 대상에 겁을 먹고 있다는 거는 내가 지금 아버지를 보고 있는 시선이 좀 바뀌고 있는 거야. 즉, 아까 보기서 우리 뭐 읽었어? 기억에 재응고하 읽었지. 부정적인 기억 어딨어? 앞에 있지. 그럼 우리는 뭘 봤어야 돼? 보기를 읽고 난 다음에 지문을 읽으면서 그럼 부정적인 기억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결국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그 의심이 여기서 확신이 되는 거지. 나는 여기서 아버지를 보면서 나에게 공포를 주는 대상이 아니라 아버지도 무언가에 무서워하고 겁에 질려있는 대상으로 본 거야. 여기서부터 생각이 바뀌지. 겹쳐진 서술 뭐 이런 거는 알아서 보시고, 아버지는 지금 어디에 쓰러져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여기서 심리가 바뀌는 거지. 근데 심리가 왜 바뀌어? 내가 지금 바라보는 아버지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인식의 변화로 인해서 내 심리가 바뀌는 거지.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한번 내가 말을 해볼 테니까 공감을 해봐. 노인이 줄묶음을 던져. 왜 던질까? 줄은 뭘 상징해? 이 유회 안에 있는 유회의 사람을 오랫동안 감싸온, 즉 억압을 해온 소위 말하는 구속을 상징하지. 근데 노인이 그 구속을 상징하는 줄묶음을 던져다가 어디다 던져. 그럼 무슨 말이야? 이 유해로 하여금 이 구속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헐헐 나아가라, 이런 말을 하는 거지. 뭐야? 하나의 기원이지. 엄마가 하얀 물을 떠놓고 기도를 해. 뭘 기도하는 걸까? 당연히 아빠의 안녕을 기원하는 거겠지. 즉 여기에서 행위가 비슷하지. 행위가 유사하기 때문에 난 이걸 뭐 연상을 하는 거지. 이 유해의 안녕을 기원하는 노인의 행위를 보면서 아버지의 안녕을 기원하는 어머니의 행위가 떠오르는 거야. 연상이 되는 거지. 즉 여기 점점 빌드업이 싸우고 있던 거야 사실. 여기서 술이 가득 차오른 반합통을 난 또 받쳐들어. 이걸 보면서 또 뭐가 떠올라? 갑자기 엄마가 떠올라. 왜? 엄마는 이런 물사발을 그러니까 물사발하고 술이 가득 차있는 반합뚜껑, 이 두 개 뭔가 약간 유사하지 않아? 즉 나는 이걸 또 보면서 어머니가 했던 그 행위들을 떠올리는 거야. 맞지? 나는 엄마를 떠올리면서, 근데 어머니가 기도했던 그 남자의 안녕을 떠올리면서 아버지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거지. 아버지에 대한 인식이 바뀌기 때문에 내가 옛날부터 갖고 있었던 아버지의 죄에 대한 이 부정적인 인식 기억들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즉 아버지에 대해서 연민하는 방향으로 기억들이 재응고와, 즉 바뀌어가고 있다. 그럼 이제 이 짐을 읽은 다음에 여기서 이 남자는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라는 물음을 받았을 때 연상되는 기억들을 통한 인식의 변화로 인해서 심리의 변화가 발생하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해서 연민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게 이 지문과 이 인물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지. 보기를 읽어보면은 부정적인 방향으로 응거된 기억을 돌이켜 긍정적인 방향으로 재편하는 거지. 누가 해주고 있어? 노인이 해주고 있고, 노인을 보면서 떠올린 이 어머니가 이런 어머니에 대한 기억들이 점점 바뀌고 있는 거지. 뭐 심리요법이 이런 일이야. 이건 보고 기억 재응고 나눠서 이해해보면은 기억을 재응고한다. 왜 재응고한다 말이 있겠어? 응고가 뭐야? 이 굳어진 걸 말하는 거지. 내가 이걸 풀어. 그 다음에 좋은 방향으로 약간 좀 예쁘게 맞춰주는 거야. 그래서 심리적 불안정에 대응할 힘을 회복하게 된다. 누가? 내가. 그래서 뭐 이런 안 좋은 기억들이 있었다. 그래서 응고된 기억들이 있었고 힘들었다. 이게 뭐야? 응고된 기억들이 뭐 위반한 동의들이 있으면은 뭐 그런 심리적 불안정이 있겠구나. 줄묶음을 내던지는 노인의 행위와 어머니의 행위가 이어지면서 제시된 부분을 보면은 나의 기억을 재응고화하기 위한 이들의 노력이냐 하면은 사실 이건 틀렸지. 왜? 이게
문장으로 들어와야 돼. 노인의 행위와 어머니의 행위가 이어지며 제시되는 부분을 보면 나의 기억을 재응고화하기 위한 이들의 노력은 아닌 거지. 그러니까 내가 이걸 보면서 기억이 재응고가 되는 거지, 이 사람들이 내 기억을 재응고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3번은 틀린 선지인 거지. 뭐 보기랑 틀렸다라기보다는 그냥 지문에 있는 내용과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이 인물들의 심정에 공감을 해보면은 어머니는 지금 아버지의 안녕을 위해서 이걸 빌고 있는 거지. 그치? 그리고 노인은 이 인물의 안녕을 지금 빌고 있는 거지. 그럼 이 인물들이 지금 내 기억의 재응고를 위해서 이걸 하고 있다는 그 생각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지문에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는 3번이 그냥 틀린 거야. 그치? 그리고 4번 선지, 어머니의 형상과 사내의 환영이 어우러지지. 언제? 이 기억이 이어지면서 여기에서 내 기억이 재응고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시사되는 거지.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유해에 대응되는 거지. 맞지? 그러니까 이 생각을 공감을 해야 이해할 수 있는 거야. 유해와 관련된 노인의 행위들을 보면서 내가 엄마를 떠올렸고 왜 떠올른지를 알아야 유해가 아버지와 대응된다는 5번 선지 말이 안 어색해. 내 정서적 반응에 변화가 생기지. 부정적인 기억의 재구성으로 인해서 심리적인 안정이 회복되어 가는 경우를 느낄 수 있다. 틀려진 말이 아니거든. 근데 그 당시 애들이 5번 선지 보면서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왜 유해에 대응되나라는 질문을 진짜 많이 했어. 왜 대응이 되긴? 내가 그걸 보면서 기억을 연상하기 때문에 시발 대응이 되는 거지. 맞죠? 마지막으로 골목안 하나 딱 보고 현대소설은 끝마쳐 볼게요. 이건 역시도 인물의 심리와 이 인물의 가치관, 이 인물이 어떤 색안경을 가지고 이 사회를 바라보고 있는지, 즉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공감해 봅시다. 한번 보기 읽어보면은 딱히 뭐 도움이 되는 것 같진 않아요. 내용은 이해하는데. 골목안 한참 정의와 별의별 말이 오고 가고 있을 때 불단지 부잣집 말하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할머니가 뛰어나와. 할미가 갑자기 어미 여기서 그들 모녀라는 말에서 정의와 갑자기 할머니가 딸 엄마 딸 관계구나. 즉 갑득이 어미와 갑순이 할머니, 정의가 이렇게 있고, 정의 뭐 자식은 갑순이겠지. 그러니까 난 이걸 상담하면서 할 말이 있어. 근데 갑자기 할머니가 그냥 자기 딸, 즉 정의를 그냥 막 데려가. 왜 데려갈까? 왜 이러지? 그래서 갑자기 어미는 그 상황에서는 솔깃해가지고, 그치, 나는 죄가 없어, 제가 잘못한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것은 얼토당토 없는 생각이었다. 할머니가 왜 데려갔을까? 이런 말을 하지. 이런 말을 하는 거를 내가 들었지. 그러면은 이런 말을 하는 걸 보고 이 갑순이 할머니라는 사람은 계급 의식에 쩔어 있는 사람이구나. 근데 이런 계급 의식에 쩔어 있는 사람이 정이랑 내가 서로 계급이 다르다라고 인식을 했고, 이 계급이 다른 사람들끼리 노는 행위가, 즉 싸우는 행위가 계급이 높은 정의에게 있어서 절대 좋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정의를 끌고 나온 거지. 갑순이 할머니가 갑자기 어머니한테 미안해? 절대 안 미안하지. 그런 거를 느낄 위인이 아니지. 근데 이런 생각을 공감을 해보고 이 인물이 하는 말, 하는 행동을 보고 이 인물의 생각을 약간 유도해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을등이 약간 이런 말을 했대. 들어보니까 집주인이 영감도 그런 말을 해. 그러니까 영감하고 마누라 누구겠어? 갑자기 할머니겠지. 그러니까 영감하고 마누라가 둘 다 약간 나를 좀 디스를 해. 어떻게? 뭐 계급이 안 맞는 사람으로서 나를 디스를 해. 그럼 나는 이거를 듣고 무슨 생각을 해? 이 양반들이 갑순이 할머니가 착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번호보 나쁜 새끼여가지고 나를 무시를 하는구나. 그래서 정의를 데려갔구나 라고 이해를 하는 게 올바른 이해고 공감이지. 그렇구나. 들리더라 한다. 그래서 뭐 여기 뒷내용은 그냥 그럭저럭 이해 어려운 내용이 아니어가지고 그냥 똥간 다쳐가지고 그냥 그래 슬프다 하는 내용이어가지고 읽진 않을 건데,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은 지문을 읽을 때 이 인물이 왜 이런 말을 하고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고 이거에 대해서 당연하지 라고 여길 수 있는, 즉 소위 말하는 공감을 하는
독해를 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은 인물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은 이 사건이 왜 이렇게 흘러가는지에서 스스로에게 당위성이 생기고,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독해가 수월해져. 나도 지금도 봤을 때도 갑순이 할머니랑 정희, 영감, 나 각각 어떤 사람인지 파악을 했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내용이 그냥 술술 읽잖아. 왜? 나는 이 사람들 심정에 공감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현대소설을 읽을 때 나가 있는, 즉 혹은 현대소설에서 시선에 대한 얘기를 좀 가볍게 하고 현대소설은 잠깐 끊었다 갈게. 시선,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뒤에 내용이 그 그림이 있을 텐데, 소설에서 시선, 즉 서술자라던가 주인공이 지금 작품 내 상황을 바라보지. 근데 그러면은 우리는 그 주인공의 시선을 빌리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봐봐, 작가가 있고 서술자가 있지. 그럼 그 서술자가 전지적으로 모든 내용들을 다 알려줘. 그럼 이제 무슨 말이야? 옥화가 있고 정의가 있고 갑자기 엄마 있어. 그럼 이제 갑자기 엄마는 무슨 말을 했다.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 정의는 할머니가 자신을 데려가면서 빨리 왜 데려가지라는 생각을 했다. 라는 것처럼 모든 내용을 다 알려줘. 이게 쉬워. 내용 파악이. 그런데 옥화라는, 즉 이 지문의 경우에는 갑자기 어미와 같이 어떤 한 인물의 시선을 빌려서 이 상황을 바라보는 거야. 이게 대부분의 현대소설이 이러한 방식의 그 서술을 차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서술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그리고 우리는 이런 서술일 때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걸 말해볼게. 어떤 의미를 가져? 우리는 이 인물의 시선에서 이 상황과 이 내용들을 한번 이해해보는 거야. 그치? 약간 시나리오에서 카메라가 세상들을 비추지. 왜 비춰? 그리고 그걸 어떻게 비추는 거야? 내가 그거를 함으로써, 즉 내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대상들이 있는 그 의도를 담기 위해서 카메라가 그걸 비추고 있는 거고, 카메라가 비추고 있는 시선들에는 카메라의 의도와 카메라가 주목하는 것들이 담겨져 있지. 그런 것처럼 인물도 본인이 주목하고 있는 거, 혹은 본인이 하고 있는 생각들을 바탕으로 사건들과 사람들을 이해해. 그럼 우리는 그 인물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한번 이해해 보는 거야. 그거를 위해서 특정 인물의 시선에 맞춰가지고 초점화한 서술을 제시하는 거지. 뭐 이거 보기 문제의 경우에는 좀 어려워가지고 말씀만 드리면은, 여기서 이제 서술자하고 인물의 시선이 겹친 경우를 말을 하는데, 이게 그 2번 선지에서 서술자하고 인물의 시선으로 초점하는 서술이 겹쳐 나타나는 거에서, 이게 약간 나는 이 선지 해설이 두 개인데, 첫 번째로는 상황을 잘못 인지하는 게 아니지, 지문의 내용과 다르지. 두 번째, 서술자 시선 서술과 인물의 시선이 겹쳤냐라고 물어보면 사실 이것도 틀렸어. 왜? 분명하였다지, 추측이지, 확신이 아니지. 근데 아까 말했잖아, 서술자는 전지적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알아. 이 사람은 추측을 할 이유가 없어. 추측은 누가 해? 인물이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거는 서술자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겹쳐진 서술이 보면 안 돼. 그래서 답이 2번이구나. 그럼 이걸 보면서 우리는 분명하였다라는 말에서 이 갑자기 어머니라는 사람이 어떠한 인식의 변화가 생겼고, 그 인식의 변화가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상황들에 대한 해석의 변화로 바뀌었는지를 공감하면은 훨씬 더 이 상황이 잘 이해되겠지. 시간상 잠깐 끊고 현대시까지 보고 갑시다.